네, 법학개론 10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부분은 형법 총론 구성요건 해당성 부분이었고요. 이번에는 위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성이라 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한 행위였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법성 단계에서는 규범적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위법성을 없애주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가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가위, 을과 말다툼하다가 을의 콧볼을 부러뜨렸다. 이 경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기 때문에 갑은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근데 사례 2에서는 노상강도의 을이 칼을 찌르려 하자 방어하다가 콧배를 부러뜨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상해가. 이런 경우는 정당 방위로서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에 조각돼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 같은 경우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조각시켜주는 것입니다. 갑이 주인 없는 개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을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개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기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의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번에는 갑이 주인 있는 개의 공격에 방어하다가 그 개를 다치게 했다. 이런 경우에는 갑은 개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개는 형법상 재물이며 주인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에 대해 다치게 해서 손괴행위가 됩니다.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자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갑은 극심한 태풍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도둑이 을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 갑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태풍이라는 자연재해로부터 즉 자기에 대한 현재의 위난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에 조각됩니다. 자구행위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행위로서 청구권 보존을 위한 행위도 자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갑은 자신의 채무자인 을이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려 하자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을을 붙잡고 탑승하지 못하게 했다. 이 경우 갑은 을에 대한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로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을은 수술이 필요하여 의사 갑을 찾아갔다. 갑은 을을 수술하기 위하여 을의 배를 메스로 갈랐다.
을이 갑의 배를 메스로 가른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수술 목적으로 한 것이고 피해자가 사전에 승낙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입니다.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도관 갑이 사형수 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럼 교도관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권투 선수 갑은 을과의 정식 시합에서 경기규칙을 준수한 가운데 을에게 상해를 입혔다.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병은 을을 추행하였다. 을의 남편인 갑은 그 광경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올라 병을 손으로 밀쳐버렸다. 이 경우 갑에게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추행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갑은 거리를 걷던 중 신발에 오물이 묻어 주변의 커피숍에 들어가 몰래 휴지 한 장을 가져와 자신의 신발을 닦는데 사용하였다. 이것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경미한 행위, 경미한 재물침해이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법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총론 부분에서 살펴볼 내용 중에 형법의 적용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시간적 적용 범위, 장소적 적용 범위, 인적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입니다. 범죄가 성립한 이후에 법을 제정하여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재판시법주의에 따라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적적인 범위와 관련하여 한시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시법은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그 유효기간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법을 말합니다. 우리 판례는 한시법에 대해서 동기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사실관계의 변경에 따라 법이 폐지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관계의 변경에 따라서 법이 변경된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적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속인주의, 보호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라 함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국주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영토 외 국외를 운항 중인 우리나라의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귀국주의라고 합니다.
장소적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국민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지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며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보호주의에 관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의적 감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처벌되는 것이 이중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시간적, 장소적 적용 범위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소죄를 받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규정이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론과 관련하여 형식적 범죄 개념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있는 행위, 3단계 범죄 체계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형법상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형식적 범죄 개념입니다. 범죄의 본질에 대해 의무 위반으로 보는 견해와 법익 침해를 보는 견해, 절충적 견해가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됐다 하더라도 처벌 조건에 결여하는 경우 형 면제 판결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친족 상도리에 해당하여 일정한 친족의 경우 인적 처벌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형 면제 판결을 받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불체포 특권과 면책 규정에 의해 인적 처벌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형 면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추 조건과 관련하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원칙적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범죄가 성립된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불처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벌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 친고죄는 강간죄가 되며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모욕죄 등에 이에 해당합니다.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를 연기와 불의 관계로 본, 즉 연기가 날 경우에는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크다. 불이 날 것으로 인식하는 근거가 연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메이어의 인식 근거설이 되겠습니다. 매치거는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를 존재 근거로 보았습니다.
부작위범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고의와 착오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조문을 보시면요.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 범위에서 시적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1조 1항은 행위시법주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2항 범죄와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국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이 변경된 경우 재판시법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3항 보시면요.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비범죄화된 경우 형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요. 형법의 인적 적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장소적 적용 범위로서 속죄주의가 되겠습니다.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제3조에서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3조는 속인주의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4조는 기국주의가 되겠습니다.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1호 보시면요. 내란죄, 2호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것은 보호주의에 따른 처벌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제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외국에서 형의 일부를 받은 전부나 일부를 집행한 경우에는 임의적 감면 사유가 되겠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형에 대해서는 임의적 감면 사유를 하였지만 여기서 받은 형의 선고를 형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다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받은 형의 선고를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12월 20일 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2015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편 형법 총칙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제2장 죄, 범죄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